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여유있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초라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차이는 보통 50세부터 판가름 난다고 해요. 오늘 함께할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의 저자 마스오 가제아는 30년간 인간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만나 얻은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는 데 힘을 쓰는 인재 육성 전문가입니다. 그는 50대를 어떤 태도와 시선으로 맞이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이 찬란하게 뻗어가기도 하고 초라하게 시들어가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태도를 지녀야 앞으로 쫙쫙 뻗어가는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뻗어가는 50은 나만을 위한 이벤트 목록이 있습니다. 반면 시들어가는 50은 작은 이벤트조차 없는 삶을 삽니다. 인간학을 30년간 연구한 저자에게 누군가가 처세술을 한 가지만 가르쳐달라라고 한다면 저자는 이것을 추천하겠다고 해요. 바로 언제 어디서나 작은 희망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작은 희망을 찾아내려는 국리는 늘 필요한데요. 삶이 무겁고 지칠 때 시들어가는 마음에 물을 뿌려줄 작은 이벤트를 찾아보세요. 아늑한 동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기, 동네 저렴한 술집에서 꼬치구이를 먹으며 기분 좋게 취하기,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기, 평이 좋은 식당에서 간단히 밥 먹기 등 나를 위한 기분 좋은 작은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만을 위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세요? 저는 저를 기분 좋아지게 하는 루틴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 하나를 얘기해보자면 일단 향, 제가 좋아하는 향, 익숙한 향기를 중요시하는데요. 특히 무화과, 머스크 향을 좀 좋아해요. 이런 향을 맡으면서 운동하고 부스팅으로 커피 마시고 하면 이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 이벤트 같아요. 이런 시간을 꼭 주기적으로 가져주고 있어요. 어떤 활동이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향을 맡으면 되게 심신도 안정되고 큰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듯 모든 분들이 시원한 물 한 컵만큼 생기를 불어다주는 작은 이벤트가 각자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순간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이런 작은 변화를 수시로 만들어내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재생으로 이어진다고 해요. 작은 씨앗을 계속 뿌린 사람은 언젠가 드넓은 밭을 소유하게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뻗어가는 50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리프레이밍합니다. 시들어가는 50은 생각과 감정, 행동을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리프레이밍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심리치료에서 사용하는 훈련법인데 이름 그대로 프레임을 재설정한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들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생각, 감정, 말, 행동, 이 네 가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어떤 일을 겪으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진행되고
이어서 솟아오르는 감정이 좌우되어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고 이에 동반되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그 사건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정돈하고 관리하는 것이 리프레이밍이라고 해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이가 들수록 편견이 생기고 완고해져서 고집쟁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감정을 겪은 중년 이후에는 사고의 틀을 그만큼 더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사고의 틀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풍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자가 겪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는 얼마 전 유명한 절에 가서 가족 모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기를 이라고 특별히 기원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집에 돌아와 주차를 하는데 갑자기 드드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알고 보니 평소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 입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차가 긁힌 거죠. 처음엔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야? 절에서 오자마자 차가 긁히다니.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람. 근데 이런 간판은 대체 누가 세워놓은 거야? 생각할수록 분노가 거세지는 걸 느끼자 이래선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가 바로 리프레이밍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기도를 한 덕에 이렇게 작은 사고로 끝난 건지도 몰라. 누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간판을 놓았을 리는 없으니까. 애초에 잘 보지 못한 내 잘못도 있어. 이렇게 생각의 틀을 다듬은 후에 소리내서 말했어요. 그래, 이 정도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고 난 후 밤이 되어 따뜻한 목욕물에 몸을 담글 무렵에는 낮의 사건을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었다고 해요. 저자는 이런 리프레이밍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합니다. 똑같은 경험인데도 생각의 각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이런 리프레이밍을 통해 풍경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만든 마음의 틀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모든 생각과 감정, 말, 행동은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의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는 온전히 자신의 책임입니다. 문득 안 좋은 생각과 감정이 든다면 리프레이밍을 통해 생각을 다듬어 보세요. 생각의 틀이 바뀌면 온 세상이 변한다는 것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뻗어가는 50은 내일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시들어가는 50은 먼 계획에 연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중기 계획도 있고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 말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의 중압감은 정말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런 먼 계획을 세우는 데만 몰두하고 그 계획의 성취에 따라 안도하거나 조급해야 하는 태도는 위험하다고 해요. 먼 곳까지 걸어야 하는데 나중의 일을 걱정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오히려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오래가는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봤다고 해요. 일단은 내일을 맞이할 준비에 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열심히 준비한 후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세요.
이 단순한 루틴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일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으면 행동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이런 여유로운 리듬이 자율신경을 바로잡아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질로 바뀐다고 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내일을 좋은 하루로 만들자라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효율도 훨씬 잘 오른다고 해요. 아직 맞이할 내일은 많습니다. 그 내일들에 충실할 때 먼 날들 또한 올바른 형태로 자연스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뻗어가는 50은 좌절감을 소화할 능력을 갖춥니다. 시들어가는 50은 좌절에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끝까지 성장하고 싶어하는 상승지상파와 그런 노력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허무파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두 유형 모두 나름의 고민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성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이상과 현실의 커다란 괴리 앞에서 갈등에 빠지기 쉽다고 해요. 성장하겠다는 마음은 아주 좋지만 괴리에 따른 좌절감을 갖는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상승 욕구가 강한 사람들 중에는 늘 초조해하거나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의 나는 글러먹었어.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는 생각에 수시로 마음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을 때 모든 것이 헛수고라는 허탈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렇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제 그만둘래. 라는 말을 시원하게 내뱉지도 못하죠. 혼자 속을 끓일 뿐입니다. 특히 엘리트였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능력이나 성과를 예전만큼 평가받지 못하는 시점에 부딪혔을 때 정말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 전까지 탄탄대로를 달려온 사람일수록 50대가 되면 인생의 낭떠러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성공의 욕구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좌절 면역력입니다. 크고 작은 좌절감을 무사히 치르고 소화할 능력이 이 나이에는 필요하다고 해요. 정상을 향해 숨을 헉헉대며 내달렸던 길을 뒤로하고 때론 보폭에 맞춰 속도를 늦추고 여유롭게 내려가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좌절 대신 여유를 즐길 때 인생은 초라한 내리막길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과 풍경이 펼쳐지는 소풍길이 됩니다. 뻗어가는 50은 작지만 성대한 인생을 사랑합니다. 시들어가는 50은 인생이라는 기적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2년에 걸친 투병 끝에 66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기 직전에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제일 기뻤어? 아내는 대답합니다. 전부. 이때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수도꼭지를 연 것처럼 쏟아질 수 있음을 알았다고 해요. 참 눈물이 나는 이야기죠. 보잘것없는 듯한 우리의 인생일 수 있지만 마지막 순간을 돌아보면 전부가 기적 같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유명한 영화 제목처럼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좀 기묘하지만 이런 상상을 해볼게요. 내가 영혼이 돼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나의 둘도 없는 존재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너는 잘 웃고 또 잘 울었지. 다양한 곳에 가봤고 많은 것을 함께 경험했어. 우리에게는 수많은 추억이 있어. 만약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또다시 너를 만나고 싶어. 정말 고마워. 고마워. 다시 한번 함께 살아가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나 자신이 한없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주의 한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내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하루하루 삶을 맛보며 주어진 시간을 차분차분 걸어가고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이 살아온 거치는 틀림없이 이 우주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작지만 성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때때로 이 성대한 기적을 치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뻗어가는 오십은 자신이 피울 곳을 기대합니다. 시들어가는 오십은 시들고 지는 것을 걱정합니다. 저자는 몇십 년간 인간 교육을 하면서 확신을 하게 돼요. 누구나 언젠가는 그 사람 나름의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장미나 해바라기처럼 화려하고 돋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제비꽃이나 연꽃 같은 그윽함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은 가시나 독을 가진 꽃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또한 그 사람만의 필요한 개성이겠죠. 꽃을 피우는 시기가 이르거나 혹은 느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꽃을 활짝 피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순식간에 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만의 꽃은 반드시 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세상에 태어난 이상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까 초조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을 걱정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생명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피운 꽃이 남들보다 초라할까봐 두려워하지도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저 나라는 유일무이한 꽃을 만난 감동과 감사를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50부터는 조금 더라는 마음을 아직 잠재워서는 안 되는 나이입니다. 조금 더 사람들 앞에 나서세요. 조금 더 열심히 노세요. 조금 더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조금 더 열정적으로 일해보세요.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마음을 잃는 순간 중년부터는 운둔자 같은 유형이 되기 쉽다고 해요. 생기 있는 몸과 마음을 활용해서 성과를 올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보세요. 지금이야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시기입니다. 저자는 강의를 할 때 꼭 강조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람은 이 6가지 상황에서 내적 동기부여가 되니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누군가에게서 감사를 받을 때. 2. 성장을 실감할 때. 3. 타인과 유대를 느낄 때. 4. 목표를 달성할 때. 5. 인정받을 때. 6. 지금의 내가 합격점이라고 느낄 때. 여러분도 이 6가지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보시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부터는 조금 더 욕심을 내도 좋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팔을 붙이고 나서 보세요. 시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탄탄하게 뻗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듦에 따라 어느 시점이 되면 한없이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 이런 마음은 중년이 되어서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책에는 나이가 들수록 초조하고 작아지는 삶이 아닌 여유롭고 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들이 마음, 태도, 인간관계,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정리되어 있어요. 저는 아직 50이 되어보지는 못해서 덜 공감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감을 느끼는 것은 한 마음이잖아요. 중년의 인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듦을 생각하면 좋은 감정보다는 쓸쓸하고 안 좋은 감정이 드시는 분들이 가볍게 읽고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